이 영상들을 보시고 나면 이제 해외 배송 업체에 더 이상 헷갈리지 않고 개념이 머리에 딱 박히실 거예요. 그리고 어떤 업체를 언제 이용해야 하는지도 정리가 될 거라서 아주 도움이 되겠죠. 안녕하세요, 셀라티입니다. 항상 시작할 때마다 죄송하다는 말씀으로 시작하게 돼요. 좀 한가했던 연초에 이상하게 올해는 좀 여러 일들이 많았어요. 할 일이 없는 것보다는 바쁜 게 낫지만 그렇다고 제 수익이 또 막 늘지도 않았어요. 바빴던 이유 중에 하나가 최근에 배송업체를 몇 군데 더 비교해보고 새로운 배송업체와 계약하고 또 시스템 구축하고 뭐 그러다가 또 그리고 골프에 빠져서 연습장에서 거의 뭐 살다시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시간이 어영부영 한 달이 지나버렸어요. 이제 새롭게 영상을 준비하려고 쭉 이렇게 적어봤는데 해야 할 게 너무 많아요. 이게 보시면 제가 적은 건데 아마존 관련해서는 FBA 수수료 정리부터 보내는 방법, 해외 소싱 방법, 클레임 처리, 지속적인 판매를 일으키기 위한 방법 등등. 이베이도 수수료 다시 정리해드리고 제품을 한국에서 보내는 방법, 해외에서 보내는 방법, 클레임 처리, 소싱 방법 등등등. 그리고 이후에는 자사몰을 만들어야 하는 이유부터 자사몰 만드는 방법, 구글 검색되게 하는 방법, 인스타그램 쇼핑 태그 걸기, 이베이와 연동하기, 배송료 세팅하는 플러그인, 리뷰, 리마인더 보내기, 제품 등록 한 번에 하기 등등등등등등. 적어 놓은 것만 30개가 넘어요. 이 정도면 1년치 영상도 다 만들 수 있어요. 한 달 좀 넘게 만에 다시 영상을 올리려고 보니까 기존에 영상으로 준비했던 것들도 이게 좀 변화가 많아요. 앞으로 두세 개 영상을 통해서 해외 배송업체에 대한 부분을 다시 정리해 드릴 거예요. 이 영상들을 보시고 나면 이제 해외 배송업체에 더 이상 헷갈리지 않고 개념이 머리에 딱 박히실 거예요. 그리고 어떤 업체를 언제 이용해야 하는지도 정리가 될 거라서 아주 도움이 되겠죠. 기존에 설명드린 영상에서 변화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서 기존에 보셨던 분들도 봐주시면 좋아요. 오늘 영상에서는 우체국 배송 서비스에 대해서 정리하면서 장단점 그리고 이용하는 방법 등을 소개해 드릴 거예요. 잘 지켜봐 주세요. 국내에서 해외로 보내는 배송업체는 크게 첫 번째 우체국, 두 번째 UPS, DHL, FedEx 같은 특송업체들, 세 번째 링코스, 이베이 이용 고객은 EGS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리고 퀵익스프레스 등의 사설 배송업체, 네 번째 도어로 같은 해외 배송 대행업체. 한 이 정도로 분류해 볼 수 있어요. 우체국 서비스의 종류는 K패킷, 그리고 등기통상이라고 불리는 소형 포장물, 국제소포, EMS 프리미엄 등등이 있는데 EMS 프리미엄은 사설 국제 특성업체에 위탁해서 보낼 수 있는 서비스인데요. 우체국 EMS 프리미엄을 통해서 보내면 너무 비싸고 그냥 사설 국제 특성업체인 UPS, DHL, FedEx 이런 업체랑 직접 할인받고 보내는 게 더 싸서 우체국을 통해서 쓸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패스할게요. 그냥 없는 셈 치시면 돼요. 잊어버리세요. 다양한 우체국 배송 서비스들의 차이를 설명해 드리면 무게에 따라 먼저 분류해 볼 수 있어요. 무게에 따라 분류를 하면 2kg 미만의 제품에 특화된 K패킷과 소형 포장물, 그리고 좀 더 크게 20kg까지 속도는 좀 느리지만 저렴하게 보낼 수 있는 국제소포, 30kg까지 속도는 좀 빠른 편이지만 비싼 EMS, 이렇게 총 3종류로 나눌 수 있고요. 우체국과의 계약이 필요한가 없는가를 기준으로 분류하면 첫 번째, 우체국과의 계약을 통해서만 이용할 수 있는 K패킷, K패킷은 우체국과 계약을 통해서만 이용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우체국과 계약할 수 없고 그냥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는 국제소포. 그 세 번째, 우체국과의 계약을 해도 이용할 수 있고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는 소형 포장물과 EMS. 이렇게 총 3종류로 분류가 가능해요. 여기서 세 번째 분류를 알려드린 그 소형 포장물과 EMS, 계약을 해도 이용할 수 있고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는 이 말이 좀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첫 번째 설명드린 우체국과의 계약을 통해서만 이용할 수 있는 K패킷과 그 두 번째 설명드린 우체국과 계약할 수도 없고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국제소포를 먼저 설명을 드려야 하는데요. 첫 번째의 경우는 우체국에서 K패킷 이용 계약을 맺으면 K패킷 발송을 위해 해외 배송 정보 입력, 라벨 출력, 그리고 픽업 예약을 그 웹사이트인 우체국 계약 고객 정보 시스템에서 할 수가 있어요. 아주 편해요. 하지만 계약을 하지 않은 고객들은 이용 자체를 할 수가 없죠. 그리고 두 번째의 경우인 국제소포는 우체국과 계약이라는 것 자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이용할 수 있어요. 우체국과 계약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계약 고객 시스템이라는 웹사이트를 당연히 이용할 수도 없겠죠. 이름에서 보듯이 이건 계약 고객을 위한 거니까요.
계약하지 않은 일반인들이 이용하는 웹사이트는 인터넷 우체국이라는 웹사이트가 따로 있어요. 네이버에서 쉽게 검색이 가능하고 거기서 국제소포를 발송하기 위한 그 정보들을 입력을 하면 입력 후에는 우체국 창구에 제품을 직접 가지고 가서 발송을 하면 돼요. 여기서 포인트는 직접 창구로 가지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픽업을 와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세 번째 분류의 계약을 해도 이용할 수 있고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소형 포장물 EMS를 설명드려 볼게요. 먼저 소형 포장물. 소형 포장물은 우체국과 K패킷 계약을 한 사람들은 K패킷처럼 그냥 계약 고객 시스템에서 배송 정보 입력하고 라벨 출력하고 픽업 예약해서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K패킷 계약을 하면 K패킷처럼 소형 포장물도 편하게 이용이 가능한 거죠. 그리고 계약을 하지 않은 누구나도 이용할 수 있어요.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국제소포도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것처럼 계약을 하지 않은 누구나가 이용이 가능해요. 국제소포와의 차이점은 국제소포는 인터넷 우체국 웹사이트에서만 배송 정보 입력을 하고 입력 후에 우체국 창구에 직접 제품을 가지고 가서 발송한다고 했는데 소형 포장물은 웹사이트에서 배송 정보 입력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소형 포장물을 송장 형식에 맞춰서 라벨을 직접 만들어서 프린트하거나 아니면 우체국 창구에 비치된 그 송장에다가 수기로 직접 적으셔야 돼요. 이렇게 K패킷을 계약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형 포장물은 송장 작성하는데도 좀 더 많이 불편할 수 있겠죠. 그리고 EMS. EMS는 우체국과 EMS 이용 계약을 하면 K패킷처럼 이용이 가능해요. 이용하기 위해서는 K패킷에서 한 것처럼 EMS 이용 계약을 맺기만 하면 되고요. K패킷과 마찬가지로 우체국 계약 고객 시스템에 들어가서 배송 정보들 입력하고 라벨을 출력하고 픽업 예약을 하면 돼요. K패킷과 이용 방법은 아주 똑같아요. 또한 국제소포처럼 계약을 하지 않은 누구나도 이용할 수가 있는데요. 국제소포처럼 인터넷 우체국이라는 웹사이트 들어가서 배송 정보 입력만 하면 되고요. EMS의 경우엔 국제소포와 다르게 그 우체국에 픽업 예약을 할 수도 있어요. 직접 창구로 가셔서 발송할 수도 있고요. 계약하지 않은 고객이 이용하는 EMS와 국제소포의 차이는 픽업 가능 유무를 빼면 전부 다 완전히 똑같아요. 좀 말이 너무 길어져서 헷갈리셨을 텐데 하나하나 정리해드리면 첫 번째 K패킷. K패킷은 우체국과 계약을 통해서만 이용이 가능하고 우체국 계약 고객 시스템에 배송 정보를 입력하고 우체국 픽업이 가능하다. 두 번째 국제소포. 우체국과 계약할 수 없고 누구나가 다 이용이 가능해요. 인터넷 우체국이라는 웹사이트에 배송 정보를 입력하고 우체국 창구에 직접 발송하면 돼요. 세 번째, 소형 포장물. K패킷 이용 계약을 한 고객은 우체국 계약 고객 정보 시스템에 배송 정보를 입력하고 우체국 픽업이 가능해요. K패킷 계약하지 않은 고객도 누구나 다 이용은 가능한데 우체국에 비치는 송장을 수기로 입력하거나 아니면 형식에 맞춰서 직접 작성해야 되고 우체국 창구에서 직접 발송해야 돼요. 네 번째, EMS. EMS 이용 계약을 맺은 경우에는 우체국 계약 고객 시스템에 배송 정보 입력하고 우체국에서 픽업 가능하다. 이용 계약을 맺지 않은 고객도 누구나 다 이용이 가능하고 인터넷 우체국에 배송 정보를 입력한 후에 우체국 픽업 요청 또는 창구에서 직접 발송하시면 돼요. 이용 계약에 따른 분류는 이제 정리가 좀 되셨나요? 앞서 무게에 따라서 그리고 이용 계약 여부에 따라서 분류를 먼저 드렸고 이제 K패킷, 소형 포장물, 국제소포, EMS의 전반적인 사항과 각각의 장단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먼저 K패킷. K패킷은 2kg 미만까지만 발송이 가능하고 우체국 계약을 통해서만 이용이 가능하다고 앞서 말씀을 드렸어요. K패킷은 2kg 미만의 작은 제품들을 저렴한 가격에 거의 한 20-30개 국가로 주요 국가로 보낼 수 있어서 많은 셀러분들이 이용을 하셨어요. 하지만 요즘은 가격에 대한 메리트도 사라지고 있고 코로나로 인해 보낼 수 있는 국가도 제한적이게 됐죠. 그 장단점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장점은 500g 미만은 가격이 저렴한 편이었다라는 건데 최근에는 그 메리트도 점점 없어지고 있어요. 아쉽게도요. 그래서 이제 이건 장점에서 제외를 해야 할지도 몰라요. 그리고 K패킷을 이용하게 되면 그 우체국에서 픽업을 와준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K패킷을 계약해서 이용하게 되면 우체국 창구에 갈 시간을 아낄 수 있게 되고 그 시간에 다른 일을 할 수도 있죠. 시간은 돈이다 아시잖아요? 단점은 기존에는 부피에 대한 무게를 적용하지 않고 일정 사이즈 이하는 실제 측정된 무게로만 그 요금을 책정을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부피 무게로 요금을 적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부피 무게를 적용하기 전에는 부피가 큰 입력료를 보낼 때 아주 저렴하게 보낼 수 있었는데 이제는 아니라는 거죠. 또한 작은 리튬 이온 배터리가 들어간 그 제품들은 절대로 보낼 수가 없어요. 스마트폰, 블랙박스 이런 것들처럼
리튬이온 배터리가 작은 거라도 들어가면 그 스캔돼서 다 반송돼요. 우체국에서 항공으로 보내는 건 리튬이온 배터리가 들어간 제품은 다 안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분실이나 배송 사고 발생 시 보상이 거의 불가능해요. 해외 현지 우체국과 소통도 잘 안 되는 편이라서 분실에 대한 부분은 감안을 하시고 이용하셔야 돼요. 막 그렇다고 분실률이 막 5에서 10% 이렇게 높은 건 아니에요. 아주 낮아서 너무 크게 신경 쓸 부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K패킷은 판매가가 $20 이상인 제품들은 가급적 쓰지 말고 $20 미만의 부피가 작고 가벼운 제품들을 위주로 이용하시면 돼요. 두 번째, 소형 포장물. 2kg 미만까지만 발송 가능하고 우체국과 K패킷 계약을 하거나 계약을 하지 않은 고객도 이용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것 또한 K패킷처럼 2kg 미만의 작은 제품들을 저렴한 가격에 발송할 수 있고 K패킷과는 다르게 거의 전 세계 모든 국가에 발송할 수 있어서 셀러분들이 작은 제품을 발송하기 위해서 K패킷과 함께 주로 이용을 했었어요. 하지만 이것도 K패킷과 마찬가지로 가격에 대한 메리트가 점점 사라지고 있고 코로나로 인해 보낼 수 있는 나라가 현재는 거의 없어요. 장단점을 살펴보면 장점은 500g 미만은 저렴한 편이었는데 이제는 점점 비싸지고 있어요. 특히 코로나 기간이라서 좀 더 많이 올랐어요. 이것도 현재는 장점에서 점점 단점화가 되고 있네요. 그리고 전 세계 국가를 커버한다는 건 엄청난 장점이었는데 이것 또한 코로나 기간에는 보내지 못하는 나라가 거의 대부분. 코로나 이후에는 다시 전 세계 커버가 가능해질 거라서 일단은 장점으로 뒀어요. 장점은 여기까지인데 현재 코로나 기간에는 장점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단점은 K패킷과 동일해요. 부피 무게 적용으로 부피가 큰 제품을 보내기에는 좀 적당하지 않다. 리튬이온 배터리가 들어간 제품은 발송 자체가 불가능하고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분실, 배송 사고에 관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소형 포장물도 K패킷과 마찬가지로 $20 미만의 부피가 작고 가벼운 제품들 위주로 이용하시면 돼요. 세 번째, 국제소포. 국제소포는 20kg까지 보낼 수 있어요. 우체국과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그냥 다 이용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무게가 나가는 제품들을 저렴하게 보낼 수 있어서 많은 셀러분들이 5kg 이상의 제품을 보낼 때 주로 이용하셨죠. 국제소포는 항공소포와 선편소포로 구분할 수 있어요. 항공소포는 비행기, 선편소포는 배. 항공소포의 장단점을 알아보면 장점은 2kg 이상의 화물 배송 요금이 다른 배송업체에 대비 좀 저렴한 편이고 속도 또한 K패킷과 소형 포장물과 비슷한 정도로 해외 고객이 적당히 감내할 만한 수준이에요. 그리고 거의 전 세계 배송이 가능하다는 게 장점이었지만 정말 아쉽게도 코로나 기간 중에는 배송되는 나라가 거의 없어서 이건 원래는 장점이었지만 코로나 기간에는 아니에요. 국제소포의 최대 장점은 부피 무게를 적용하지 않아서 박스 최대 크기가 정해진 크기를 넘지만 않으면 실제 무게로만 요금이 책정돼서 부피가 무게에 비해서 좀 큰 제품에 아주 유리해요. 단점은 우체국 창구로 직접 가야 한다는 거죠. 픽업으로 오지 않아요. 그리고 K패킷 소형 포장물과 마찬가지로 리튬 이온 배터리가 들어간 제품은 배송이 아예 불가해요. 그래서 항공소포는 실제 무게 대비 부피가 좀 큰 제품들을 보낼 때 주로 이용하시면 돼요. 다음으로 선편소포의 장단점을 알아보면 선편소포의 장점은 2kg 이상의 제품에 대해서 배송 요금이 엄청 저렴하다는 거예요. 20kg까지 배송료가 상당히 저렴해요. 그리고 항공소포와 마찬가지로 부피 무게를 적용하지 않고 실측 무게로만 요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무게 대비 부피가 큰 제품에 아주 유리하고요. 선편소포는 우체국의 다른 배송 서비스와는 다르게 비행기가 아닌 배로 이동하기 때문에 리튬이온 배터리가 들어간 제품도 발송이 가능해요. 리튬이온 배터리가 들어간 모든 제품을 다 보낼 수 있는 건 아니고요. 허용되는 크기가 있으니까 자세한 사항은 우체국에 한번 문의해 보시면 돼요. 일반적인 노트북이나 스마트폰 이런 건 문제없이 다 보낼 수 있어요. 리튬이온 배터리가 들어간 제품을 보낼 수 있다는 건 정말 특장점이죠. 하지만 단점은 속도가 정말 무자비하게 늦어요. 미국까지 가는데 거의 빨라도 2달 반, 늦으면 넉 달 이렇게 걸리니까 말 다 했죠. 유럽은 6달 걸리는 적도 있어요. 그리고 선편소포로 보낼 수 있는 나라가 상당히 한정적이에요. 우리 근처에 있는 아시아 몇몇 국가들 그리고 북미, 유럽 정도를 제외하고는 거의 다 불가능해요. 유럽도 안 되는 나라가 엄청 많고요. 정말 아쉽게도 말이죠. 다행인 게 선편소포는 코로나로 영향을 별로 받지 않아서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기간에 배송은 가능한 국가는 딱히 큰 차이는 없어요. 그래서 선편소포는 리튬이온 배터리가 들어간 제품 그리고 무게 대비 부피가 좀 큰 제품 고객이 3, 4개월 이상 기다려줄 수 있는 제품들을 발송할 때 쓰시면 돼요. 이제 네 번째로 EMS.
EMS는 30kg까지 보낼 수 있고 우체국과 EMS 계약을 한 고객과 계약하지 않은 고객 모두 다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예요. 사설 특성 업체인 FedEx, DHL만큼은 아니지만 우체국의 다른 서비스들보다는 빠른 편이라서 저는 준특송이라고 불렀던 서비스예요. 가격은 우체국과의 다른 서비스들보다는 좀 많이 비싼 편이지만 빠른 속도와 낮은 분실률, 배송 보장 등등으로 조금 가격이 나가는 제품 발송에 주로 이용하던 서비스예요. 장점은 우체국 서비스 중에 좀 빠른 편이고 배송 보장이 되기 때문에 낮은 분실률 이런 것들, 그리고 전 세계 거의 모든 국가로 발송이 가능하다는 건데 최근에는 다른 우체국 항공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배송이 가능한 국가가 상당히 많이 줄어서 20-30개국밖에 발송을 할 수 없어요. 현재는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면 상황이 좀 나아지겠죠. 단점은 가격인데요. 가격이 코로나와 관련 없이 너무너무 올랐어요. 미국 이런 데는 오히려 사설 특성업체 할인받는 것보다 훨씬 더 비싸고 그래요. 또한 그것뿐 아니라 최근에는 코로나 기간에 붙은 그 코로나 할증료, 특별 운송 수수료 이런 것들 때문에 원래도 비싼 게 더 비싸지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물량 적체가 많아서 속도가 점점 느려지고 있고요. 그래서 EMS는 그냥 이제 가급적 이용하지 않고 다음 영상이나 다다음 영상에 소개해드릴 다른 업체들을 이용하시는 게 훨씬 나아요. EMS의 메리트가 이젠 거의 없어지고 있거든요. 우체국 배송 서비스에 대한 감 이제 좀 오시나요? 언제 어떤 서비스를 이용해야 하고 어떻게 이용해야 하는지를 딱 정리해 주세요. 분명 필요한 정보들이에요. 오늘은 이렇게 우체국 배송 서비스 전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도움이 되셨길 바라요. 다음 영상에는 UPS, DHL, FedEx 같은 특성 업체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이용하는 방법과 가격적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릴 테니까 꼭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